여기 미국의 한 매장 앞에서 미국 상류층이 밤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고 있는 이유는 상류층들은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매장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파커,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전문가입니다. 20년 동안 럭셔리 가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왔어요. 맨해튼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깨고 있었어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몸이 그냥 때를 알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고, 저는 기지개를 켜며 뉴욕 최고의 가전제품 전문가로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침 루틴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먼저 비싼 유럽산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진한 커피 향이 부엌에 가득 퍼지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고 가전제품에 관한 최신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고급 냉장고에 관한 중요한 잡지 기사에 제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빠르게 마친 후 옷장 앞에 서서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고르고 있었어요. 항상 전문적이고 중요해 보이도록 옷을 입었죠. 금발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고 파란 눈은 거울 속에서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완벽했죠. 사람들이 신뢰해야 할 사람처럼 정확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엌에는 일부 자동차보다 더 비싼 독일산 냉장고가 있었고, 세탁실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옷을 더 잘 세탁하는 이탈리아 기계들이 있었죠. 저는 유럽과 미국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제 직업에서 저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근길에 한국산 가전제품을 파는 상점들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거의 2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다른 모든 일시적 유행처럼 곧 사라질 거야. 제 사무실은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벽에는 상과 인증서가 가득했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 에밀리 파커가 미국에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 책상 뒤에 자리를 잡으면 비서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든 커피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커 씨, 비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고객 미팅이 3개 있고 앤더슨 씨가 분기 보고서에 대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숫자는 삼성과 LG 같은 한국 브랜드가 작년보다 더 많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찌푸리며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로버트 앤더슨이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제 동료였죠. 그는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조직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에밀리, 이 숫자들 봤어? 그가 더 많은 보고서를 제 책상에 놓으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고객을 잃고 있어. 저는 거의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야, 로버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지만 항상 품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품질은 밀레, 바이킹, 서브제로 같은 역사 있는 브랜드를 의미하지. 로버트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거의 아무도 제 의견에 도전하지 않았죠. 왜 그러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조언해왔어요. 제 조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피에르 셰프가 유럽 주방 장비만 사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창가의 평소 자리에 앉자 그는 주방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제 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알림 내일 아침 8시 럭셔리 테크 갤러리 이벤트. 한국 브랜드 쇼케이스. 저는 거의 초대장을 삭제할 뻔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대개 시간 낭비였거든요. 그냥 화려한 전시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로버트가 보여준 판매 숫자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몇 분만 가봐야겠어. 이 업계에서 누군가는 관점을 유지해야 하니까. 제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내일이 제 자신과 제 일에 대한 믿음을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만들어 온 편안한 세계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가 최고인지 알고 있었고 품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한국 제품이 그저 더 좋은 유럽 디자인의 복사본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것들은 제가 제 경력을 쌓아온 사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럭셔리 테크 갤러리에 공식 개장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블록을 둘러싸고 있었죠. 비싼 코트를 입은 남녀들이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참을성 있게 서 있으면서 커피를 마시며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장 비싼 유럽 브랜드에서조차도 이런 종류의 군중을 가전제품 출시 행사에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줄을 지나가면서 대화 조각들이 귓가에 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능,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적응형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흥분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냥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회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말하고 있었죠. 문이 열릴 때 첫 번째가 되는 건 가치가 있어요. 이 새로운 한국 주방 시스템들은 혁명적이거든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혁명적이라고? 냉장고를 두고? 가전제품 전문가로 20년 동안 저는 이런 과대선전을 수백 번 들어왔었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냉장고가 실제로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요. 당신이 보관하는 음식에 따라 온도 구역을 조절한다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제 오래된 미국 모델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여전했어요. 이런 기능들은 실제 혁신이 아니라 마케팅 트릭처럼 들리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2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VIP 패스를 경비원에게 보여주자 그가 즉시 저를 통과시켜 주었죠. 유명한 가전제품 컨설턴트가 되면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갤러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깨끗한 흰 벽에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세련된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현대적인 느낌에도 불구하고 조명은 따뜻하고 초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방을 둘러보며 이 공간이 전통적인 가전제품 전시장과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깨 길이의 검은 머리에 은은한 웨이브가 있었고 친절한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은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파커 씨죠? 저는 소피아 장 혁신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당신의 작업을 팔로우해왔어요. 우리 이전 모델에 대한 당신의 비판이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녀의 발언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몇 가지 혹독한 리뷰를 써왔었거든요. 실체 없는 모방품이라고 부르고 화려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여기 그녀가 자신의 제품을 방어하는 대신 제 비판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어를 원하세요? 소피아가 제안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전문가적 시각을 소중히 여길 것 같아요. 제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온 거니까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제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진실된 접근 방식에 대한 무언가가 저를 호기심 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있어요. 저는 제 바쁜 일정을 강조하기 위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가전제품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갤러리 전체로 안내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부에 있는 것에 따라 자동으로 수납 공간 크기를 조절하는 냉장고, 소음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단 40분 만에 전체 세탁 과정을 완료하는 세탁기, 대부분의 요리사보다 음식 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리 시스템까지요. 각 시험마다 저는 결함이나 속임수를 찾고 있었어요. 냉장고가 그냥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 세탁기가 속도를 위해 세탁 품질을 희생하는 건 아닐까? 요리 시스템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 규칙을 따르는 것인지. 하지만 소피아는 제 의심스러운 질문들에 상세한 기술적 설명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부 구성 요소, 에너지 소비 데이터,
그리고 독립연구소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죠.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통제된 시연에서는 모두 매우 인상적이네요. 저는 마침내 제 의심에 여전히 매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이 중요하죠. 실제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 시스템들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소피아는 마치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뉴욕의 여러 업체에 이 시스템들을 설치했어요. 루미에르 레스토랑에 아서 벤슨 셰프가 6개월 동안 우리 주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어요. 아서 벤슨이요? 그는 뉴욕에서 가장 까다로운 셰프 중 한 명이었죠. 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 3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완벽한 주방 장비를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제 고객이라는 거였죠. 저는 직접 그의 레스토랑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서는 절대로 그의 유럽 장비를 교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요리 스타일에 완벽한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보냈으니까요. 사실은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모든 것을 교체했어요. 돌아보니 아서 셰프 본인이 흰색 셰프 코트를 입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제 주방 운영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재료가 2배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고 온도 조절은 매번 완벽해요. 에너지 요금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민망함으로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아서는 몇 년 동안 제 고객이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전통적인 유럽 브랜드로 안내하는 것으로 제 명성을 쌓아왔었죠. 먼저 저와 상담했어야 했어요. 저는 상처받은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기간 후에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갤러리를 떠날 때 제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3명의 중요한 고객들이 시장 적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만나고 싶어 했죠.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한국 가전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 조언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단단한 땅이 갑자기 제 발 아래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제 전문적인 판단이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으로 흐려졌다면? 만약 제가 제 경력을 쌓아온 사실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가며 불편한 질문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매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똑같이 보이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주말이 미팅이나 사교 행사 없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냥 저와 노트북,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한국 가전제품에 관한 보고서들만 있었어요. 평소에 하던 토요일 브런치와 일요일 쇼핑도 취소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들, 커피잔,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오후 2시인데도 여전히 파자마 차림이었죠. 이건 전혀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단정하고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통제라는 것은 제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가전제품은 단순히 유럽 브랜드의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았죠. 전기를 덜 사용하고 있었고 고장도 덜 나고 있었어요. 실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는 기능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구매한 사람들은 좀처럼 전통적인 브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제 비싼 독일산 냉장고가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전에는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가장자리로 새어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더 이상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로버트였죠. 토요일인데도 그도 일하고 있었어요. 핸더슨 계정을 잃었어.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평평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핸더슨 가족은 미국 전역의 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계약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죠. 단 3개월 전에 저는 그들이 모든 호텔의 고급 유럽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레고리 핸더슨과 저는 지난 분기에 모든 것을 확정했는데요. 그레고리가 지난달에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렀어. 로버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곳의 통합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우리 계약을 취소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충격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제 명성이 이제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주소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시연 유닛 중 하나가 실제 가정에 설치된 아름다운 아파트 건물이었죠. 소유주인 클레어 미첼이 그녀의 시스템을 보여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클레어가 문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옷을 잘 차려입은 전문직처럼 보였죠. 그녀의 아파트는 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으로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평소에 제 조언을 의심 없이 따랐을 종류의 고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클레어는 저를 부엌으로 안내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국 가전제품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유럽 브랜드를 고집했거든요. 우리는 타협했죠. 부엌에는 한국 제품, 세탁실에는 유럽 제품으로요. 부엌은 아름다웠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이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죠. 클레어는 자신의 냉장고를 보여주었어요. 이 냉장고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클레어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가 그 음식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재료들로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좋은 요리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마치 요리사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냉장고가 스스로 생각해서 도움을 주었답니다. 요리 표면은 그녀가 사용하는 냄비에 따라 자동으로 열을 조절하고 있었고 식기세척기는 접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해서 그에 맞게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우리는 세탁실의 유럽 기계들도 교체했어요. 클레어가 작은 미소와 함께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들도 완전히 괜찮았지만 이 부엌을 경험한 후에는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클레어의 가족이 이제 부엌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였어요. 그녀는 10대 자녀들이 요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화형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죠. 전에는 요리를 전혀 하지 않던 그녀의 남편이 이제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클레어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가전제품들이 실제로 우리 가족의 역학관계를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어요.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해보고 있죠. 집으로 운전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 브랜드가 그들의 유산과 장인정신 때문에 우수하다고 고객들에게 말해왔었죠. 아시아 대안을 영혼 없는 복사품이라고 무시해왔었어요. 만약 제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종합적인 시연을 요청했죠. 공개 쇼케이스 버전이 아니라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깊은 탐구를 말이에요. 그녀의 답장은 몇 분 후에 도착했어요. 영광입니다. 내일 아침 뉴저지에 있는 우리 연구시설은 어떨까요? 차를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서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눈빛에 뭔가가 변해 있었죠. 지난주에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전문가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변화는 무서운 거예요. 항상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는 것이 훨씬 쉽죠. 하지만 일단 사실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야만 해요. 비록 그 길이 익숙한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내일이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신의 옛 세계에서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로 가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죠. 무섭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제가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한 설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구시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완벽한 조명과 미리 준비된 시연이 있는 멋진 쇼룸 대신 저는 컴퓨터와 실험실 테이블에서 일하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찬 큰 작업 공간에 있었죠. 벽에는 그림, 차트, 그리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은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활기차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청바지와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갤러리에서 입었던 세련된 비즈니스 옷차림과는 다르게 여기서 그녀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짜 일이 일어나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업 공간을 안내하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저를 즉시 알아보았죠. 그들의 눈에서 놀람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수년 동안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많은 혹독한 리뷰를 써왔고, 이제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객처럼 그들의 작업 공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파커 씨, 3년 전에 당신의 온도 조절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읽었어요. 우리 이전 모델에 대한 당신의 비판 덕분에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과는 다른 냉각 시스템의 상세한 도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설계를 연구하며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는 제가 리뷰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만 고친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재고했던 거였어요. 또 다른 팀은 자신들의 재료 연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재료보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라스틱과 금속을 개발했죠. 한 여성은 그들의 세탁기가 어떻게 더 적은 물과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옷을 세탁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린 태도를 보이는지였어요. 그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작동하지 않았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함을 숨기거나 성과를 과장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설의 단순한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소피아에게 했어요. 왜 이런 기술적 성과를 더 많이 알리지 않았나요? 실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마케팅은 기술적 우수성 대신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피아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구 시장에서는 우리의 기술적 주장을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온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사용자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말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없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았죠. 그냥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만 보고 제품의 가치를 판단했던 거예요. 소피아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날 저녁 제 전화는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3명의 고객이 더 계약을 취소했죠. 업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갑자기 전문가로서의 제 명성이 자산이 아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 의견을 중요시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저를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로버트가 다음 날 아침 우리 팀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속삭이며 말하고 있었고 일부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객을 잃은 것에 대해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회의실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적응해야 해.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진화하거나 무관해지는 것이야. 젊은 컨설턴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품질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제안했죠. 우리는 유산과 영속성에 호소할 수 있어요. 그녀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은 그저 유행일 뿐이고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전략을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부정직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접근 방식은 우리 고객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거예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시스템들을 평가해 왔는데 혁신은 실제이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남고 싶다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팀에게 유럽과 미국 제품이 항상 우수하다고 믿도록 훈련시켰었죠. 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로버트가 마침내 물었어요. 우리는 배워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 새로운 기술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객들이 이 변화하는 환경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단순히 브랜드 유산이 아니라 성능과 혁신에 기초한 정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어요. 보내기 전에 망설였죠. 이 이메일은 제가 20년 동안 유지해온 입장의 완전한 반전을 의미했으니까요. 마침내 보내기를 눌렀을 때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죠. 답장들이 빠르게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고객들은 우리가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죠. 다른 고객들은 화가 나서 저를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3개의 계정이 즉시 우리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업계 컨퍼런스의 무대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소피아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경쟁자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웠죠.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제 입장 변화에 대해 들어봤거든요. 문제는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사라질 것인가가 아니에요. 저는 청중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전제품을 진정으로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이 근본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예요. 유산과 장인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결합되어야만 해요. 컨퍼런스 후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파커 씨, 이건 당신에게 꽤 큰 변화네요. 6개월 전 당신은 한국 제조업체들을 진정한 럭셔리 기준에 따라잡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인 모방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최근 몇 주 동안의 모든 복잡한 요소들, 모든 테스트와 분석, 모든 영혼 탐색을 고려해 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답은 간단했습니다. 증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현실이 당신의 믿음에 도전할 때 좋은 전문가는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법이에요. 럭셔리 테크 갤러리에 처음 방문했던 그 아침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아파트 주방에 서서 둘러보니 이 공간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전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고 예전 유럽산 가전제품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세련된 냉장고는 조용히 윙윙거리며 예전 냉장고의 절반 정도의 전기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요리 표면은 반짝이며 제가 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요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의 변화는 제 일과 제 자신의 변화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제 컨설팅 회사는 이제 달라 보였어요. 전통적인 고객들의 거의 절반을 잃었죠. 이들은 그들의 구식 선택이 여전히 최고라고 말해주길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전기술의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팀에는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버트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가 변화를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는 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죠. 그의 신중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단순히 유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호텔 체인이 다시 우리와 일하고 싶어해 아침 회의 중에 로버트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좀처럼 듣지 못했던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감동받았어.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국제 호텔들을 도와주길 원해. 저는 그 아이러니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핸더슨을 잃은 것이 제가 모든 것을 제고하도록 강요한 위기였거든요. 이제 우리의 변화가 그들을 다시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로버트가 약간 불편해 보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장이 오늘 아침에 연락해 왔어. 그녀는 협력 관계를 제안하고 있어. 그들의 기술 전문 지식과 우리의 시장 이해력과 디자인 감각을 결합하는 거지. 과거에는 이것을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 회사가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설정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클레어 미첼도 함께 초대하자. 사용자로서의 그녀의 관점이 소중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현재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와 워크샵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런 워크샵은 우리의 새로운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 역사는 여전히 중요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혁신의 기초가 되어야지 혁신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면서 어두워지는 하늘에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단 6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기반하여 제 경력을 쌓았어요. 정확히 어떤 브랜드가 최고인지 알고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는 것 말이죠. 이제 저는 제 진정한 가치가 질문하고 배우고 필요할 때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우리의 잠재적 협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피아였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말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기억해요. 저는 그날 얼마나 방어적이었는지 기억하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업계의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다음 단계는 단지 더 나은 기계나 더 많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진정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거죠. 동의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 혁신과 사람들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모두 필요해요. 통화 후, 저는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제 전문가 소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전통적 품질의 수호자와 유럽 장인 정신의 권위자와 같은 표현을 제거했죠.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가전제품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녀는 오래된 좋은 방식과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 모두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시각으로 회사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장하면서 저는 평화로운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고객을 잃고 비판에 직면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얻은 관점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창밖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 가전제품이 우수하다고 확신했었죠. 이 신념은 모든 것을 형성했어요. 제가 고객에게 어떻게 조언하는지, 제 집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심지어 제 분야에서 누구를 전문가로 여기는지까지요. 증거가 그 신념에 도전했을 때 제 첫 반응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었어요. 증거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었죠. 그날 아침 럭셔리 테크 갤러리에서 본 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한국 제품을 지나가는 유행으로 무시하고 제 익숙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일단 새로운 것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어요. 당신은 가장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결국 당신도 그것과 함께 변해야만 해요. 제 여정은 단순히 한국 가전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혁신은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는 것, 유산과 전통은 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가장 큰 강점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내일 소피아와 저는 우리의 협력 관계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녀의 회사의 기술적 우수성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전제품과 함께 살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결합할 거예요. 함께 우리는 각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도시 위로 밤이 내리면서 저는 새로운 요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터페이스가 제 레시피의 조정을 제안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결과는 맛있었어요. 제 예전 요리 방식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작은 순간은 제 전체 여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옛 방식을 놓아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예상치 못한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 말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맞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전통이란 그냥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게 바뀌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한국 제품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에밀리처럼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만들어낼 또 다른 혁신은 무엇일까요? AI 기술, 신재생 에너지, 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에서 세계를 또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다음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 혁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구촌 감동편지였습니다.